2024년 6월 11일 오늘은 95.1MHz TBS FM 방송이 개국한 지 3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TBS 구성원들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폐국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지역 공영방송으로 서울 시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서울 시민의 방송으로서 공적 의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명기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향성 논란의 특정 출연자와 프로그램을 TBS의 전부인 양, 그리고 TBS가 곧 교통방송이라는 협소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처럼 축소시키고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TBS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궤변을 근거로 TBS의 해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 TBS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앞장섰고 서울시가 묵인한다면 이대로 TBS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한 행위는 250명 TBS의 구성원, 1000명의 가족, 1000만의 서울시민, 5천만의 국민의 민심으로 되돌려받고 결국엔 역사의 심판과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그 지원 근거가 사라진 지금 자본금 100만 원의 TBS는 2~3개월도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TBS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존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되돌리기엔 TBS와 구성원들에게는 시간도 버틸 수 있는 여력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TBS가 공영방송으로 존속되며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가족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행복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나서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공영방송의 해체라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역사에 남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생계를 의지했던 방송 노동자들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부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 정규직 방송작가이자 최초의 방송작가 출신의 언론노조 지부장입니다. 이건 TBS 때문이기에 가능했습니다. TBS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사업소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재단 전환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대부분 정규직화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실험이었고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TBS는 외주 인력들에게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방송사였습니다. TBS는 지역 공영방송으로 재난과 환경, 소외된 계층,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방송사였습니다. TBS는 대한민국 전체 라디오 채널 중 점유율이 최상위권이고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을 가진 방송사였습니다. TBS는 지역 공영방송이지만 해외 동포와 전국의 시민들이 즐겨 듣던 방송사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모범적 사례를 만들던 TBS는 단지 특정 정당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TBS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TBS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외부 진행자와 출연진은 줄줄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퇴출을 선언했고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내외부 감사와 징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으로 이미 100여 명의 구성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TBS 사태는 예산을 무기로 공영방송사를 파괴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생존을 볼모로 굴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종용합니다. 권력은 돈줄을 쥐고 흔들며 저희를 놀이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제 국회입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언론 탄압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TBS 사태가 두고두고 회자되며 비슷한 시도가 발생하지 못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가 TBS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저희 전국의 시민들은 이번 TBS 폐국 위기가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
작전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TBS 압박 작전은 결국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주동은 현재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고 TBS가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처음부터 하면서 분위기를 몰았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긴 김영기 서울시 의원, 그리고 지원조례 폐지를 발의하고 찬성한 76명의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2022년 해당 조례를 발의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서울시 의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영방송은 선거 결과에 따라 특정 정당의 전리품으로 좌우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어디가 이겼다고 폐지를 하거나 폐국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경고합니다. 민심, 민의를 받들어 공영방송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22대 국회에 요청합니다. TBS 폐국이기, TBS 탄압은 서울시 또 서울시의회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 TBS 위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이 타겟으로 하는 공영방송 파괴의 첫 신호탄으로 자행된 언론 장악, 언론 탄압입니다. 그 부당한 탄압 과정을 22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주시고 그 책임을 반드시 밀어주십시오. 국민의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TBS는 2019년도 12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년 동안 허가증을 받은 시민 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공영방송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맛에 따라 본인들에게 불리한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해서는 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신뢰받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폐지하고 폐국시키려는 음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TBS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방송 3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상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듯 TBS, YTN,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한 방송을 장악하고 미디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런 국가의 행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리며, 고통받고 있는 TBS 현업 종사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연대를 하겠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TBS는 시민들이 듣고 애청하는 방송이고, 그리고 TBS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라디오와 TV가 국민의 방송이지 결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단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시의회와 시의원과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전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TBS에 탄압받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월 1일 날 방송 출연 제한 심사 결과 통보라고 해가지고 무기한 출연 정지를 받았어요. TBS로부터. 근데 이게 그 22년 3월 7일자 방송분을 가지고 올해 2월 1일 날 저한테 무기한 출연 정지 통보를 한 겁니다. 경영진에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김어준 공장장도 같은 날 같은 무기한 출연 정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정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TBS는 폐국으로 간다라는 답정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TBS 경영진이 용산을 향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열렬한 구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치 저도 큰 책임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저는 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폐국만은 막아주세요 라고 이빠른 말씀만 하고 계시는, 하지만 사실은 폐국의 첫 길을 연 오세훈 시장, 그리고 실제로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전면 삭감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수방관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입니다. TBS는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더라도 죽는 이유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방송 3법을 비롯한 미디어 개혁 법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오가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어떠한 독재에도 반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한 방송사는 군부 독재에 의해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공중분해되었습니다. 44년이 지난 오늘 개국 35주년을 맞는 TBS 폐국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없애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탄압의 방식이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TBS 탄압 과정은 눈에 가시인 한 방송사를 없애기 위해서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움직인 듯한 한편의 탄압, 언론 탄압 조평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표적심사와 인사조치, 회고 위협으로 위축시키고 공포를 주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는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TBS 사태에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국가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사라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모든 과정을 관여한 모든 이들을 낱낱이 과정을 밝히고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의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정권의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진보당이 공정언론, 언론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시사 프로그램을 했다고 이제 방송국 하나를 없애는 건데요. 저는 방송에서 뭐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언론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죠. 시사라는 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폐국을 시킨다는 건 정말로 위헌적입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나 제도에서 통제되는 영역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을 할 거냐, 어떤 표현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독자들, 시민들에 의해서 결판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요거는 방송하고 요거는 하지 마라? 저는 대한민국이 이 시대착오적인 이 방송에 대한 규제가 지금 이 TBS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예 이 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합헌적인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어요. 이게 언론이잖아요. 그 뉴욕타임즈가 뉴욕의 타임즈이기 때문에 뉴욕을 벗어나서 신문을 돌리면 신문사를 폐간한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져 봐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전 세계에서 언론을 이렇게 대접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시사라고 하는 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게 교통 체증을 풀어주는 게 교통방송 아닙니까?
이게 시사라는 것도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보의 이 체증을 풀어주는 그런 소통의 기능을 하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통방송이 못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엄청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지금 이제 매스미디어하고 소셜미디어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방송하고 통신도 지금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걸 막으면 막아지나요? 옛날 전두환은 막아가지고 통폐합하면은 아예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아니 막아지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전두환 따라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짓을 하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대우각성해서 다시 원상복구하고 방통위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이번에 TBS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과연 이 현대사회에서 이 정보통신 기술 시대에 방송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적 합의를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좋은 결론이 나서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회민주당과 저는 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방송, 언론, 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그 언론 종사자들이 생존권에 무너지면은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TBS 사태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악랄하게 방송을 무너뜨리고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22대 국회가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TBS 사태는 아주 명확합니다. 굳이 여기에서 이름 밝히겠습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던 거죠. 김어준이라는 사람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권력을 비판했던 것들이 싫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했던 제작진과 방송국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교활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묵과할 수 없고요.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책임을 묻겠습니다.